오늘 사건 상황실에 전해진 화제의 뉴스입니다. 비틀비틀 차량을 운전하고 사고를 낸 운전자가 붙잡혔습니다. 지난 4일 새벽 경기 화성의 한 도로. 한 차량이 차선을 넘나들며 주행합니다. 정지 신호등이 켜졌는데 계속 질주하더니 결국 택시를 들이받는데요. 사고 직후 그대로 도주했습니다. 조사 결과 이 차량 운전자, 혈중 알코올 농도 0.147%로 만취 상태였는데요. 음주운전 뺑소니로도 모자라 훔친 차량을 무면허 운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경찰은 도로 위의 무법자인 이 운전자에 대해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. 금은방 손님의 정체가 다소 황당합니다. 지난 1월 경남 창원의 한 금은방. 주인이 손님에게 금목걸이를 걸어줍니다. 손님은 거울을 보는데요. 그런데 주인이 잠시 한눈을 팔자 유유히 문 밖을 나서는 손님. 17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목에 걸고 그대로 도주한 겁니다. 경찰은 이 절도범을 경기도의 한 PC방에서 검거했는데요. 잡고 보니 10대였습니다. 경찰은 이 10대 남성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. 460억 원대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에 덜미가 잡혔습니다. 도박꾼들이 칩을 베팅합니다. 불법 주사위 도박장이 열린 건데요. 한 폭력 조직이 1년 동안 보드게임 카페 등을 빌려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이 불법 도박장에서 오간 판돈은 총 460억 원 상당에 이르는데요. 경찰은 도박장을 개설한 폭력 조직의 두목 등 11명을 구속해서 검찰에 넘겼으며 39명은 불구속으로 송치했습니다.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최호식 전 회장이 오늘 열린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 2017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여직원과 식사하다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았던 최호식 전 회장. 재판부는 주말에 피해자를 식사 자리로 오게 한 뒤 추행한 점에 대해 책임이 무겁다고 밝힌 뒤 사건이 밝혀진 후 책임을 회피한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.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 의사를 철회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. 이에 따라 재판부는 최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년,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지금까지 사건 상황실이었습니다. 네, 이 사건 최호식 회장 관련 사건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 네. 이 사건 발생 이후 이제 CCTV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최 전 회장이 얘기했던 내용이 좀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여론의 질타를 상당히 받았습니다. 그렇습니다. 2017년 6월이었어요. 이 강남의 한 호텔 안에 있는 일식집에서 이제 자신의 여직원을 추행했다라는 혐의였는데, 그러니까 그 같은 해 10월에 불구속 기소가 됐었습니다. 근데 이 여성이 이제 호텔 안에서 이 로비 안에서 다른 여성분들의 어떤 도움으로 자리를 피할 수가 있었고, 결국 경찰에 고소까지 했었거든요. 그런데 이제 이 최호식 전 회장의 변호인단이 계속해서 얘기를 했고, 또 2차 피해가 우려됐던 여성이 고소를 취하했습니다. 이틀 뒤에.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 성범죄는 친고죄, 내가 그 처벌을 원해야지만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죄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계속 수사를 했던 것인데요. 당시 상황이 찍혔던 CCTV를 보면 이 여성이 그 자리를 피해서 택시를 타러 가잖아요. 이 택시를 타러 갈 때 최 전 회장이 뒤따라와가지고 못 가게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고, 또 지나가던 이 행인들 중에 여성분들이 이 상황을 계속 만류하는 상황들이 보이고,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큰 비난을 받게 됐었습니다. 그리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 본인과의 어떤 신체 접촉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여성과의 동의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었고, 그리고 뭐 피해자, 목격자 이런 사람들의 진술이 당시 상황을 착각한 것이다.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하면서 그 비난이 좀 더 커졌었죠. 여론의 이제 관심도와 이제 법적인 어떤 진행 과정을 보면 좀 차이가 있는데, 뭐 사회적으로 이제 질타를 받았지만 법적으로는 집행유예가 됐단 그렇죠. 말이에요. 이 범죄 자체가 형법상 범죄는 아니고요. 네.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상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입니다. 그래서 업무 관계가 있고요. 두 사람 업무 관계가 있죠. 거기서 위력이나 위계를 이용해 가지고 추행을 했던. 그러니까 사실 동의를 좀 했다 하더라도 업무상 위력, 위계를 이용했다면 범죄가 되는데, 형 자체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500원 이하의 벌금입니다. 그래서 일단은 뭐 합의됐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집행유예를 지금 선고한 거고, 다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
이 프로그램도 좀 수강을 하라, 정신 좀 차리라 이런 명령까지 내렸습니다. 근데 오너 리스크라는 얘기 많이 있잖아요. 사실은 이제 호식이 치킨 같은 경우는 그 프랜차이즈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지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열심히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건데 네. 오너가 만약에 이렇게 위기를 유발하면은 그 사람들은 상당히 이제 매출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단 그러니까 말이죠. 원래 이렇게 대국민적으로 이제 지탄을 받는 네. 범행을 저지른 오너가 있는 경우에는 묘하게 그 다음 단계로 연결되는 게 불매운동입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예. 불매운동 때문에 저 당시에 호식이 2마리 치킨이 일주일간 매출이 40% 정도 급감을 했다고 하는데 40%면 어마어마한 수치죠. 그래서 그렇죠. 이런 오너 리스크로 인한 이 손해를 사실상 이 오너가 지는 게 아니라 가맹점주들이 지는 이런 부당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오너나 임원의 잘못에 대해서 이제 본사의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법이 바뀌긴 했는데 이제 문제는 입증 책임입니다. 예, 예. 이것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는지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. 그리고 손해액수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. 그래서 일단 법은 만들어졌지만 이 현실적으로 이 오너 리스크를 통해서 입은 가맹점주의 피해들을 명확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회의론이 많은 상황입니다. 예, 우리가 뭐 오너 리스크 하는데 사실 뭐 경영자가 잘못됐을 경우에 수많은 그 밑에 사람들이 위기에 있다라는 것이 이번 사례로 좀 알 수가 있는 건데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또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또 주장하기도 쉽지 않은 어렵다라는 거죠. 것이 또 현실이고요. 다음 사건으로 가겠습니다.